다 제 잘못이죠. 팬분들의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책임은 선택을 한 건 또 제가 그렇죠. 한기 그건 때문에 맞죠. 뭐 구단이 잘못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는 온전히 다 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건 저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선수 시절 함께했던 형 동생이 은퇴 후 다시 모였습니다.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시절은 가고 지도자와 유튜버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사회에 내던져져서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염기훈 신세계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선수라는 어칭이 더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라고 했는데 먼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코치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된 염기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축구선수 현 인플루언서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플루언서. 네. K리그 2에서 네. 맹활약 하고 있는 네. 오늘은 뭐 해설위원 느낌으로 갈까요? 뭐요? 형의 어떤 그 저요? 포지션을 저는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 팬? 1. 축구 팬? 축구 팬 1. 네. 축구 팬 1. 네, 축구 팬 1. 네, 박찬호 해설위원님. 네. 일단 염기훈 그 코치님은 2022년 저희 월드컵 특집 때 네네. 한번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슈팅스타에서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 천희 형도 슈팅스타 때 저 분석 요원으로 네, 저는, 참가를 네. 했었고 네, 신세계 테스트로. 선수, 네, 신세계 선수도 슈팅스타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슈팅스타에서 사실 보면 되게 제일 솔리드한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신세계 선수가. 되게 솔리드했었어.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있는데 한 경기 정도가 좀 실수가 초반에 나오면서 좀 맞아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 끝나고 말씀 네,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해설도 신세계 선수 너무 좋지 않다.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항상 그런 해설을 하면 하긴 해야 되니까 좀 미안하긴 해요. 안정권 그래도 잘 기억한다. 아, 그때 잘했던 미안해. 장면도 많았는데. 대부분이 잘했죠. 사실 몸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제일 맞죠. 슈팅스타는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가장 좋은 폼을 그래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수비 라인에서 고군분투하지 않았나. 네. 슈팅스타 그 이제 다 나왔는데 주변 반응이나 또 했을 때의 그 마음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팩트는 축구선수 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봐요. 아 진짜? 최근에도 이제 부산 여행 갔다 왔는데 네. 진짜 한 열 몇 분 정도가 알아본 것 같고 오. 훨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슈팅스타를?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관심도가 많고 확실히 인플루언서로서 기분이 좋고 네. 네,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슈팅스타가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 꼭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그 다른 예능 축구 예능 재밌는 거 많지만 이 슈팅스타는 호흡이 깁니다. 그래서 뭔가 90분 내내 축구를 즐기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 호흡 이런 것까지 길게 집중도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쵸. 그리고 라커룸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그 외부에서 이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는 혹은 TV로 볼 때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것도 다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알 수 식으로 있죠. 얘기하는구나. 네. 그런 게 되게 흥미롭게 좀 볼 맞아요.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한 게임 한 게임이 90분의 어떤 영화를 보는 듯한 한 회차 한 회차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슈팅스타를 얘기했을 때 염기훈 코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진짜. 네. 처음에 이제 슈팅스타 참가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감독 신분에서 선수를 참가하는 거였잖아요. 선수 은퇴해서 선수를 참가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너무 그래서 아쉬웠어요. 한동안 안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어떤 그 지도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보내드렸는데 순간 컴백을 했습니다. 네. 네, 잠깐 컴백을 하고 한 경기를 뛰었거든요. 한 경기 뛰었나요? 네, 한 경기. 한 경기 뛰었죠. 그때 선발로 나와가지고 네.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7회차죠? 네, 7회차. 그거라도 보세요. 네, 씹어 먹습니다. 씹어 먹는 게 이거구나. 네. 그 캐리, 생각이 캐리, 들었어요. 하드 캐리. 진짜 하드 캐리.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저도 몰랐고 네. 저도 뭐 운동은 개인적으로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조깅하고 했지만 이렇게 공을 잘 차지를 못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뛰다 보니까 선수 때 나왔던 그런 동작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해볼만 하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초반에 또 들어가서 바로 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좀 그때 좀 자신감이 네. 좀 더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2000년대 초반부터 활약을 하면서 뭐 당연히 뭐 국가대표도 했었고 그래서 염기훈 저는 다 알고 있죠. 와 근데 그 염기훈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활약하는 모습 봤을 때 차라리 헛다리 몇 번 하면서 하면은 상대방 휘청휘청 기술에 속는구나라고 했는데 별것도 안 해요. 진짜 별것도 안 해요. 별것도 안 하는데 마치 결계가 쳐져 있는 것처럼 선수들이 볼을 못 뺏으니까. 기훈이 형 거는 정말 못 뺏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화려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뭐 안 해요 별거. 근데 이게 진짜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게 잘하는 네. 거예요. 저는 그 슈팅스타 경기를 보기 전에 기훈이 형이 온다고 했을 때 와, 저는 이제 염기훈 시대에서 같이 축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수원에 있을 때 염기훈 시대에서 같이 네.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수비를 하던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아저씨가 오늘 경기를 뛴다고 네. 이 느낌으로 이제 봤는데 진짜 욕하면서 경기 뛰었어요. 오. 그때 염기훈 시대의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네. 아. 제가 뒤에서 항상 그때 당시에 수원회 때는 너무 잘하니까 뭐 프리킥 차면 골이고 뭐 하면 다 어시스트고 항상 저 속으로 진짜 너무 고맙고 욕이 막 나올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또 그 경기 때 느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 하면 전 진짜 신기한 게 수원에 있을 때도 그때 막 프리킥 골 막 많이 넣고 했을 때도 그때 아마 제가 중계 다니고 리포팅 다니고 했을 텐데 희한하다. 저도 어쨌든 공을 찼으니까 금방 관두긴 했지만 똑같은 공을 찼는데 왜 궤적이 저렇게 다를까? 발가락이 뭐 더 좀 특이하게 생겼나? 아니요 발목이 좀 되게 특이한가? 아니 똑같은 공을 차는데 궤적이 다르니까 너무 달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그런 뭐 비결이나 어떻게 뭐 그런 그 패스나 킥을 할 수 있는지. 일단은 뭐 이거 참 진부한 얘기인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고 네. 훈련 많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발목이라는 게 선수들 세계도 발목 테이핑을 하나? 저안 선수 해요, 때? 저안 해요, 저는 선수 때 테이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네, 발목에 테이핑을 한 적이 없고 발목에 크게 다친 적이 없어서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들 저한테 얘기한 게 좀 궤적이 다르다는 그렇죠.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감는 속도도 네.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냥 연습만 했고 좀 크게 다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다치지 않은 게 저한테도 이게 큰 노하우일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왜 프리킥이 그렇게 궤적이 나가고 이런지를 타고났다고 얘기해요. 그쵸. 네, 안 다치는 것도 타고난 거예요.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 무조건 다쳐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타고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발목 유연성이라는 게 그냥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발목이 워낙 유연하다 보니까 공 궤적도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상도 좀 덜 당하는 거고, 아마 그건 진짜 타고난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염기훈 선수 뿐만이 아니라 염기훈 선수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그 뭐 슈팅스타 얘기를 좀 하고 선수 시절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나 이런 게 되게 화려하게 쓰는 것도 아닌데 볼을 안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요? 이게 이거 좀 발 들어오겠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상대 수비수 밸런스 무너지겠다 이게 좀 보여서 그런 어떤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연습을 많이 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신세계 선수도 연습 많이 해요. 그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더 했겠죠. 네. 전 진짜 열심히 한 아니야, 너 스타일이에요. 놀 때 형은 더 했어. 너 많이 이래 보여도 진짜 열심히 한 스타일이에요. 저. 열심히 세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잉포드로 월드컵도 갔다 오고, 네. 아시안컵도 갔다 오고, 동아시안컵도 가고 했지만 저는 또 잉포드 치고 빠른 발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빠른 발은 진짜, 아니에요. 진짜 빠른 발이 아니거든요. 네. 요즘 보면 잉포드 막 11대 막 뛰고 하는데 네. 12초 뛰는데 저는 진짜 12초 후반, 13초 초반인데 근데 연기훈 선수가 빠르기까지 하면 좀 사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다리 보고 치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돼. 왜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공격형 미드필드를 보다가 제가 이제 전북에 오서 세강희 감독님이 잉포드로 네. 예, 빼버림 잉포드 쪽으로 넣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잉포드를 계속 보면서
임팩트를 상대했을 때 빠르고 뭐 작지만 빠르고 순발력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내가 빠른 발이 아닌데. 그래서 등지는 훈련도 많이 했지만 상대 다리 보고 치는 훈련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상대 다리 보면서 역동작, 상대 템포를 내가 뺏어보자라는 이 훈련으로 빨리 쳤다가 천천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이제 저를 힘들어하는 거죠. 네. 또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매년 연마다 저는 제 스타일을 조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겠지만 이제 초반 신인 때는 그냥 막 뛰는 네,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여기 떴다 좀 저돌적이었고. 예, 저돌적으로 네. 늦어도 막 치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살아나려면 저의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때 보면 상대의 역동작을 좀 많이 뺏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느린 발이지만 이 스피드 조절을 하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내가 느리지만 공을 갖고 있다가 순간 툭 치고 또 천천히 가다가 툭 치고 뭐 상대가 다리 들어올 때 미리 치고 이런 걸 좀 상대 역동작하는 뺏는 훈련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잉포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빠르지 않는 선수가 잉포대에서 이렇게 네.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근데 거는 이게 네. 너무 이렇게 약간 겸손의 발언이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염기훈 선수 시절 염기훈 상대했던 그 수많은 풀백들과 그렇죠. 윙백들은 네. 그건 뭐야? 그리고 약간 이런 슈팅스타에서 상대했던 은퇴했는데 볼 한번 못 뺏었던 그 상대팀 선수들은 뭐야 씨 뭐 이러면서 제가 네. 풀백이잖아요. 네, 풀백. 훈련 때 상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기훈이 형 스타일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빠른 스타일이 아니고 화려한 개인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일단 발을 보고 치시니까 바짝 못 가요. 그리고 이 거리 조절을 한번 실패하면은 기훈이 형이 또 크로스가 너무 좋잖아요. 패스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풀백이 너무 어려운 거야. 바짝 가면은 제껴질 거 제껴지고. 같고 거리 조절을 애매하게 하면 바로 올라오고. 킥이 그러니까 올라오고. 이게 굉장히 풀백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컸다. 가진 게 많은 선수였으니까. 타고났다. 네, 타고났다. 그거를 계속 돌려서 겸손하게 네, 하지만 더 대단한 건 저는 신세계 선수라고 봅니다. 별로 타고난 건 없지만 프로에서 그 오랫동안 네,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진짜 저한테 리스펙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딱 아니까 네. 저를 잘 알거든요. 네. 저는 화려한 기술도 없고 네. 뭐 타고난 것도 없고 저는 진짜 생존하는 법, 네. 이 프로에서 생존하는 법. 제가 요즘 최근에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유소연 선수 레슨. 네. 뭐 저는 기술을 안 알려줘요. 네. 딱 보스타일 보고 너가 이래야 프로에서 생존한다. 아. 이거를 저는 딱 여기서부터 네. 알려줘요. 들어올리는 건 안 알려줘. 뭘 들어올려요. 이것도 너무 기술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세계는 좀 들어올리는 신기한 거지. 게 볼을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발목으로 공을 들어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경기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좀 제가 해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있어요. 이게 애 장면에 보면 네. 이게 특이했어요, 특이해. 특이하게 좀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있어서 그 윤성효 감독님, 제가 신인 때 윤성효 네. 감독님이 저한테 너는 내가 본 축구 선수 중에 제일 특이한 새끼라고 했어요. 아 진짜. 특이하게 축구하고 몸도 이상하고 특이하고 네, 네. 걔가 가장 특이한 놈이라고 생긴 네. 것도 특이하고. 아 근데 저는 신세계 선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어요. 데뷔 때부터 당연히 봤는데 진짜 대단하고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트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어요. 아, 정말로. 저도 몰랐어요. 아니 저도 뭐 몰랐어요. 까는 거야 뭐야? 아니야 정말로 그게 있었다 보면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선수가 있는 반면에 맞아. 신세계 이름 되게 특이한데 딱 보는데 되게 특출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놀랐을 때 그 상주에 있었을 때 중앙 수비수도 쓰고 그랬잖아요. 맞아. 네, 그때 보면서 와 중앙 수비수까지 저 피지컬에 저런 걸 소화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놀래서 상주 중계 갔을 때 중앙 수비수도 섰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그러니까 아니었대.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맞아.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저는 기억이 대화를 잠깐 나눠가지고 기억 안 나시겠지만 네. 할 정도로 저는 리스펙트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세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든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치 선정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수비할 때, 그러니까 뭐 풀백의 측면에 서건 아니면 나중에는 센터백도 많이 섰으니까 센터백에 서건 간에 그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 신세계 선수 정도의 피지컬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 쉽지 않았죠. 그게 없었다면. 네.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은퇴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잘했어요. 열심히 했네. 세계 같은 경우는 신인 때 제가 이제 수원에 있었고 네. 어렸을 때 이제
갓 21살 때. 1살 때 제가 이제 지금도 21살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35 애 둘이에요. 아직도 어려 보이고 지금 35에 애 둘이라고 해요. 21살이 아니라고. 세계 보면 항상 그냥 어리게만 네. 21살 때 진짜 막 조금 이렇게 아까 윤석열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조금 특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를 보면 아직도 어려 보이고 또 세계가 이제 첫 공격 포인트를 제가 어시스트에서 골랐거든요. 맞아. A시에 맞아. 가가지고 맞아. 우리 진짜? 베이징 가서 네. 중국 가서. 제가 골키퍼랑 1대1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도 못 넣을 뻔했어요. 네. 세계한테 내가 골키퍼도 제껴서 줘야 되냐고. 근데 그게 또 첫 이게 기훈이 형이 다 제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기훈이 형이 그 골을 넣었으면 아마 그 ACL 기록이 네, 있었을 기록. 거예요. 네, 기록. 갱신을 달성을 하는 그때 건데 당시에는 저한테 어시스트를 주더라고요. 원래 그냥 기훈이 형이 다 제끼고 그냥 넣으면 되는 네. 건데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전 그것도 못 넣을 뻔했지만 네. 왜 못 넣을 뻔했어요? 뭐 잘못 맞았어요. 떨려가지고 잘못 맞아서 네. 그 중국 수비가 다행히 그걸 넘겨줘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근데 뭐 참 감사하죠. 네. 그래서 공항에서 커피 사줬어요. 커피. 아 진짜 커피 하나 너무 싸게 먹고 신인 때 연봉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 생활 얘기를 잠깐 해봤고 슈팅스타에서 맹활약하는 두 분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축구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은퇴 이후의 얘기를 이제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세계 선수는 작년에 은퇴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슈팅스타에서 뛰는 모습이나 또 지금 몸을 봤을 때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은퇴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시즌 도중에 제가 나왔으니까 네. 급작스러운 은퇴는 맞죠. 네. 근데 뭐 여러 복잡한 안에 이제 속 얘기들이 너무 네. 많은데 네. 이랜드가 마지막 팀이잖아요. 네. 가서 뭐 베테랑 선수로서의 역할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부상도 당했지만 그런 것을 많이 겪으면서 마지막쯤에 겪으면서 이 베테랑으로서 제가 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은 솔직히 팀에 너무 악영향을 끼칠 것 같고 해서 한 마음에 제 성격이 그래요. 그냥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결정해야 돼서 네. 네, 감독님이랑 이제 구단의 얘기를 나누고 바로 나왔던 거. 아니 경기를 뛰고 있었어요. 마지막 두 경기를 네. 뛰고 있었어요. 네. 그냥 뛰고 나서 마지막 경기를 딱 뛰고 그냥 바로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요? 마지막 경기 딱 뛰고 나서 90분 딱 끝났는데 나오니까 나 이거 안 된다. 딱 이렇게-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이제야 처음 말씀드리지만 네. 그 90분 딱 끝나고 바로 구단 지금 홈 경기였거든요. 구단 그분한테 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에이전트한테도 말하고 그냥 바로 그 엔트리에 있던 선수들 라카룸 앞에서 바로 그냥 나 그만한다. 너네들의 승격을 기원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진짜요? 근데 만류 같은 건 없었나요? 만류는 안 하더라고요. 잠깐만. 힘든 상태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 끝나면 약간 좀 올라오잖아요. 오늘 경기 못했다. 씨발 안 해. 그래가지고 그거 저 아니야. 그만두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다 생각에 정립이 돼 있던 네. 굉장히 차분한 상태였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또 해보니까 지금 나가는 게 낫겠다. 뭐 네. 이런 생각 들어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근데 가족들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가족들이 좀 만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잖아요. 일단 와이프는 존중을 해줬고 감사하게도 보통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집에 얘기하면 아니 지금 애들 학원비하고 나갈 게 얼만데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가지 그 보너스 받고 하면 그때 나갔으면 됐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그런 건 네. 전혀 아니었고 네. 그냥 그 제 상황은 그 팀에 있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고 뭔가 이런 환경이나 모든 상황에 네. 그리고 불만이 있었는데 솔직히 거기서 나가버리면은 뭐 이제 뭐 팀도 없고 월급 나오는 것도 없고 네.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냥 불만이랑 불안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이제 불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불만을 갖는 게 싫어서. 불안을 선택했다. 네, 네. 불만과 불안 사이에서 불안을 선택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나와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폭풍 같은 사회에 내던져져서 진짜 폭풍이더라고. 다리가 후들리더라고. 요 근데 그 불안감에 못 이겨서 그야말로 이제 그 인플루언서로 네, 인플루언서로 따라가는데 이제. 주위에 보기에는 이거 하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럴 수 있지. SNS가 너무 재밌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 보면서 와 이게 그냥 일반인에도 재밌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신세계 선수가 은퇴 이후에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지금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인스타그램으로 효소를 팔기 직전인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아 팔아야지. 효소는 안 파는데. 네네네. 뭐 그 정도긴 한데. 이 정도면 사실 열심히 하고 인터넷 밈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파는 거이 네, 정도면. 팔고 이제 그 공장 사장님하고 싸워야 돼. 이거 우리 구독자 우리 그 팬들 더 좋은 거 더 싸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원료가 한 150까지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나 이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언젠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바로 시작할 거지 지금. 네. 근데 인플루언서의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어떤 영상도 찍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원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팀에 있다 보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죠. 뭐, 많이 자제를 해야 되죠. 뭐 개인적으로 뭐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못하지. 그래서 근데도 또 저는 또 팀을 보면은 강원 뭐 손FC 있었지만 다 강등권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어려운 팀들. 네, 네. 절대 뭐 SNS를 할 수가 없는. 없죠. 왜냐면 이제 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전혀 그게 축구에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건전하다고 그렇긴 생각해요. 하죠. 선수들 네. 다 네. 뭐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긴 하죠.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축구 그쪽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팀이 막 연패하고 만약 강등권에 있는데 막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 그건 이렇게 안 하죠. 댓글에 신나냐? 막 이렇게 혼자 신났다? 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아마 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 혹은 구단 관계자들이 그걸 싫어할 수도 있는데 또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런 사진을 올릴 시간이 있나요? 네, 막 그러면서. 공이라도 네. 한 번 더 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거 한다니까? 그 정도면 진짜 엄청 양반입니다. 아니 나도 이게 방송이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렇습니다. 근데 신세계 선수 이제 그 어렸을 때 볼 때부터 특이한 선수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특이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행동 하나 하나가 그냥 네. 그래요? 일반 선수랑은 좀 다른 뭐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세계 은퇴하면 네. 이쪽에서 하면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방송 솔직히 쪽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느낄 거고 나는 이거 잘할 거다. 근데 세계를 아는 모든 선수라면 네. 세계는 은퇴하면 방송하면 잘할 거야라는 생각을 선수 때도 다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가 지금 너무 즐겁게 하는 게 보여서 네. 저는 그래도 자기 직업을 찾았다. 이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선수 때도 워낙 그런 게 표출을 못했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표출을 하지 못했던 세계였는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더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얘기 나누면서 차차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염기훈 코치, 감독, 선수 뭐라고 할까요? 네,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최근까지 코치였으니까. 코치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일 높은 건 감독인데. 감독인데 네, 그 감독 얘기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설마 이 얘기도 없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긴장됩니다. 네. 전 사실 제 얘기보다 이게 더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이것 때문에 설레어서 왔어. 지금 그 멀리 동탄에서 내 얘기하는 것보다 이 얘기할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와이프도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와이프도 네. 아 네, 그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차차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인도네시아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최근 얘기니까. 네. 코치로 부임했어요. 네네. 그것도 갑작스럽게. 아니 슈팅스타 하겠다라고 했는데 회식 자리에만 있고 그다음부터 안 보였어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보였어요. 인도네시아 코치? 신태용 감독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잘한 건 알고 있죠. 근데 코치로 간다고 하니까 또 신태용 감독님이 스타트할 때부터 간 것도 아니었었고 네네네. 이제 중간에 또 간 거고 또한 염기훈 코치하고 신태용 감독하고 무슨 연이 있나? 또 사실 그것도 잘 매치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이제 감독에서 내려오고 나서 팀에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좀 오사기 신 감독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게 이 감독님도 인도네시아였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식사하면서 감독님이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감독님도 그분도 이제 뭐 말이 좀 끊기지 않는 네. 분이죠. 네. 감독님도 네. 얘기하셨던 게 감독님도 성남에서 코치 경험 없이 그냥 바로 감독을 아, 그렇죠, 그렇죠. 하셨는데 감독님은
바로 성적 내면서 우승하고 막 네. 뭐 자기 자랑 좀 하시면서 네, 경험적인 부분들도 많이 하셨었고 또 감독님이 제가 이제 제일 와닿는 게 너가 기훈아 뭐 주위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만약에 너가 첫 감독직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걸 알았다면 감독님은 나한테 좀 조언을 하면서 조금 지금은 아닐 거라는 이런 얘기를 진짜 서슴없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듣다가 감독님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감독님 저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아직도 정말 감독하면서 정말 좋을 때도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제가 엄청 제가 사랑했던 팀의 팬분들한테 그래도 저는 지도자가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선순위는 저는 지도자 다시 현장 복귀가 최우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감독님도 하시다가 그래 그러면 기훈아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 기훈아 뭐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제 최종 이제 3차 이제 최종 예선 때 이제 월드컵 3차 예선 시작할 때 코치를 한 명 더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서가 있었나 봐요. 그 계약서 안에. 네. 그래서 감독님도 피지컬을 할까 분석관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그 전에 이제 라도치치가 공격 코치였거든요. 아, 네네. 근데 라도치치가 나가면서 이 공격 코치가 없다 보니까 감독님도 공격 코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갖고 계셨는지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서 감독님이 불러주신다고 하면 저는 바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더 배우고 싶고 또 하고 싶다.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슈팅스타 회식 자리 네. 갔다가 네. 바로 가셨잖아요. 바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독님이랑 식사하면서 그렇게 감독님이 그냥 대화를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낯선 환경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망설임보다는 신태용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선수 시절 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수원에 있을 때부터. 네네. 근데 해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되게 있을 법도 네네. 한데. 저는 워낙 수원에 있을 때 제가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정말 오퍼를 정말 많이 엄청 받았어요. 많이 받았을 것 네, 같은데요. 뭐 일본도 네. 받았고 중국 중동도 받았고 했지만 세계가 뭐 제 옆에서 많이 봤지만 저는 너무 수원이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수원에 남아서 있는 게 나는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첫 해외 진출이 좀 해보고 싶었어요. 선수 때 못 해봤던 경험을 제가 이제 앞으로 선수 때 못 해봤지만 지도자로서의 해외 경험은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 때야 내가 잘해서 오퍼 받으면 나갈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 해외 경험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신 감독님이 불렀을 때 저는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진짜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해외 경험 지도자로서 저한테는 너무 큰 감독님이 가자 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해외 경험을 하고 싶어서 나가서 경험은 했지만 또 특이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인도네시아 생활은 괜찮았나요? 근데 되게 길게 하지는 못했었잖아요. 저도 한 5개월 네. 해서 이제 감독님도 저한테 얘기해 기훈아 너는 적응 끝나니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웃으면서 하셨는데 근데 그 5개월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솔직히 선수 때는 저는 솔직히 서정훈 감독님을 너무 제가 서정훈 감독님처럼 지도자를 하고 싶고 정말 서정훈 감독한테 받은 영감이 감독님을 쳐다보면서 6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걸 컸지만 제가 이제 막상 딱 지도자를 해서 이제 신 감독님 만났을 때는 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신 감독님한테 배울 게 또 엄청 많구나라는 게 신 감독님이 선수했던 것과 제가 선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전술이나 하고 싶은 축구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감독님이 선수 때도 뭐 여우라고 많이 그라운드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 연장성이 있지만 저는 감독님 보면서 그냥 밀당의 신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한 게 선수 관리,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을 5개월 동안 옆에서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 전술적인 것도 많이 선수 훈련 같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 제일 많이 배웠던 게 선수 컨트롤하는 거. 매니지먼트.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감독이었으니까 최근까지. 그렇죠. 내가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비교하면 완전 저랑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선수의 그런 거. 네. 뭐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신다고? 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그 다음 때는 애들이 확 바뀌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선수들이 따라오는구나.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네. 괜히 왔나?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기아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이제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그렇죠. 진짜 그렇죠. 많거든요. 네. 이 기아 선수들이 네덜란드 뭐에서 쭉 살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완전 환경 자체가 다르고 또 로컬 선수들도 생각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달라요. 다 그러니까 대표팀은 개성이 다 다른 선수인데 네. 그거를 그냥 확 씌워 잡으세요. 그 기아 선수들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강하게 해도 선수들이 따라오는구나. 이런 걸 제가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식으로도 선수들 컨트롤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그 5개월 동안 저는 진짜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해외 생활도 있었고 또 감독님의 그런 컨트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저한테 너무 많은 큰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예. 저는 정말 뜻깊은 그 5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신태용 감독님이 경질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팬들도 아니 진짜 해준 게 얼만데 신태용 감독 물론 이제 당연히 감독 역할로서 본인의 어떤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경질한다고? 이거 너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 팬들도 굉장히 화를 냈었거든요. 그 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저도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신태용 감독님이 인도네시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야, 인기 진짜 많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직접 가서 봤을 때는 그 상상 이상이에요. 신태용 감독님의 이상이 팬들의 위상이 이상이 팬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냥 옛날에 우리 2000년에 히딩크 감독님 때는 그때 당시처럼 어디를 다니지를 못하시고 경기를 져도 신태용 이겨도 신태용 그냥 신태용이구나. 그냥 신태용이에요. 그 정도로 이상했는데 근데 진짜 출국할 때 신태용 감독님 그 출국할 때 사진 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내가 그래서 신태용 감독님 참 가끔씩 만날 때 한국 들어오실 때마다 주원아 인도네시아 한번 와라 그랬거든요. 한번 가야지 했었어요. 근데 류청만 갔다 왔어요. 한번 갔어야 됐어. 전화 와가지고 골프 한번 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그 정도로 이상이 그랬는데 그때 저희도 이제 감독님이 이제 계약서에 어떤 게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감독님이 이제 직접 협회랑 얘기를 하고 저도 세부적으로 뭐 때문에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갑작스레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일주일만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갔다 오겠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데 저는 그 경질 소식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예 네. 뭐랄까 그냥 그런 분위기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감독님이랑 이제 또 코칭 스태프랑 얘기했는데 감독님도 마신 후에 감독님도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경질 당일날 오전에 미팅 좀 하자라고 해서 갔는데 바로 그때 경질 소식을 들었다고 감독님도. 좀 어이없다. 네, 그러니까 감독님도 왜 내가 경질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저희 코치들도 왜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도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감독님도 왜 아직도 몰라요. 왜 내가 왜 경질됐지라는 그런 거. 근데 그렇지만 감독님은 진짜 인도네시아 협회가 결정한 거는 제가 화 진짜 많이 나실 텐데 또 받아들인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또 어째 또 협회의 또 일이고 또 받아들인다. 그래서 감독님은 일절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고 내가 얘기해봤자 이건 더 큰 분란만 일으킨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최종 예선 그 경기가 또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감독님은 그냥 인도네시아를 좀 생각해서 그냥 나는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인도네시아 응원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안에서 협회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팬들이나 어떤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금도 조금 팬들은 이게 미쳤냐?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3월에 그렇죠. 이제 호주랑 바레인이 있는데 네, 3차전이 그게 계속 잘못됐을 진행이 때는 되니까. 저는 좀 팬들의 그런 불만과 비난이 더 폭발하지 않을까. 지금은 초반에는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 경질한다고 해서 막 네. 팬들 막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감독님도 응원한다 해서 좀 팬들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3월 달에 잘못됐을 때는 그렇죠. 왜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진짜 축구에 진짜 미친 나라거든요. 그 국민이. 아.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축구 열기가 좋지만 그냥 동남아 축구가 뭐 축구의 열기가 크다고 했지만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동남아 축구 진짜 뜨겁죠. 진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더 열광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인도네시아에서 짧게나마 경험을 했었고 네. 그런 갑작스럽게 네. 어떤 그런 느낌도 없이 감독님이 경질되니까 같이 이제 네, 한국으로 같이.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도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그 신태용 감독님 아래에서 염기훈 감독님이 그 봤던 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방식들 그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어쩌면 장래에 감독 염기훈으로서의 어떤 전환점 같은 그러네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경험 없이 감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는 감독보다 형 같은 느낌을 네. 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의 저랑 뭐 10년 가까이 했던 선수도 네,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수 때 했던 그런 이미지대로 그냥 선수들을 좀 다독여주고 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을 그거 신태용 감독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제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뀐 거죠. 내가 감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너무 크게 생각을 받았고 네. 어쨌든 내가 잘해줘도 선수들은 선택을 못 받은 선수들을 뒤에서 뭐라고 할 거고 못해줘도 뭐라고 이건데 결국은 팀을 살리려면 제가 더 독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딱 들더라고요. 내가 더 왜 그래야 나도 살고 팀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감독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데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선수들만 그냥 분위기 맞춰준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 감독님을 느끼면서 근데 코치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감독님은 그전엔 더 하셨대요. 선수들한테. 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온화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임팩트가 컸어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사우디 저희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사우디 전날 마지막 이제 훈련을 오피셜 트레이닝 하는데 경기 전날에는 대부분 이제 선수들 분위기 컨디션 맞추잖아요. 컨디션만 관리하잖아요. 하는데 천천히. 끝나고 나는데 감독님 갑자기 막 외국인 선수랑 놓고 하는데 막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화내실 게 아닌데 내가 교수인데 왜 분위기 왜 이렇게 또 얼큰하게 만들지? 감독님이 그냥 너네들 왜 내가 시키는 거 안 해? 니네 이러면 니네가 감독해. 어쨌든 우리가 코치들이 진짜 저희는 진짜 분석 같은 것도 같이 막 코치들을 하고 네. 그런 걸 해서 이제 하는데 코치들이랑 내가 경기 보고 니네 사우디의 약점들 다 얘기해주고 하는데 왜 우리 존중 안 하냐? 우리는 밤낮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한테 알려줘. 그런데 왜 니네는 훈련할 때 왜 대충 집중 안 하고 하냐? 집중 안 하고 왜 우리가 하라는 거 왜 안 하냐? 왜 우리가 약점을 파고 근데 여기서 막 진짜 그냥 좋게가 아니라 진짜 화를 완전히 확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이렇게까지 내일 시합인데 애들이 사우디전 때 그대로 전술을 그냥 애들이 하다 보니까 그걸로 저희가 진짜 사우디가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우디전은 감독님의 전술로 저희가 이긴 거거든요. 진짜 애들 그 뒷공간 돌려치기 감독님 돌려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대표팀일 때 감독님 항상 저희한테 야 돌려치기 우리 하는 거 항상 그런 대표팀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진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애들이 사우디전인데 그냥 몸 풀 때부터 애들이 그냥 확 달라지더라고. 근데 사우디 2대0 2대0 또 난리가 났겠네. 사우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많이 공부가 됐어요. 감독님이 제일 큰 공부는 이렇게 해도 선수를 끌고 갈 수 있구나. 감독으로서 이렇게 화를 내도 되고 감독으로서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냉정하게 해도 이게 매번 냉정할 수는 없는데 선수들을 막 다그치고 냉정할 수 없지만 가끔은 이런 냉정도 필요하고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한 거라는 게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더 화를 내셨거든요. 그냥 야 이게 아니라 진짜 막 거의 처음 보는 화였어요. 예,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느꼈던.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수원 얘기도 좀 있으면 할 건데. 자꾸 돌려치기. 네. 네. 알 건데 그러면 지금 잠깐 들었는데 본인이 수원 감독할 때 내가 어느 정도는 중요한 순간에
이런 느낌으로 선수단을 이끌었어야 됐었는데 네네. 그런 게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죠.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저는 그때 수원에 있을 때 저도 화를 냈지만 제가 화난 건 화낸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감독님이 화를 봤을 때 선수들을 더 깨우치고 선수들을 더 집중시키려면 그냥 내가 화냈던 거는 그냥 화가 아니라 조금 목소리 크게 대화했던 때렸는데 약간 양양 펀치 같은 네. 거. 저는 기훈 형이랑 선수 생활하면서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일부러 네. 또 화를 내면은 또 그게 역효과가 일부러 내면 또 그렇게 나올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선수들한테 감독하면서 제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화를 더 많이 내긴 했어요. 근데 내가 화내는 거는 나름 나도 화냈다고 하지만 내가 화내는 거는 선수들한테 그냥 약간 좀 선수들이- 집중도 예. 높였는데 안 먹힐 수도 예.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 100% 집중을 하게 되고 100% 이거를 진짜 쏟아내야 쏟아내야 되는데. 되는데 5, 60%만 애들한테 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구나. 그냥 애랑 나랑 그냥 안 볼 정도로 화를 내시니까 너랑 나랑 끝이야 이 정도로 막 그냥 근데 또 뒤끝이 없으세요. 또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많이 배웠다. 느낀 게 그래 선수들 집중시키고 할 때는 진짜 애랑 나랑 안 볼 정도로 그냥 해야 되는구나. 사실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아무 말이 아니지만 신세계 선수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네. 여러 감독님을 이제 거쳐봤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 선수 딱 보면 그럴 것 같아. 약간 혼이 좀 많이 자주 났을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저는 근데 또 팀에서는 절대 튀는 선수가 아니에요. 혼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풀백 포지션이나 이런 게 제일 만만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혼 많이 났죠. 저도 혼 윤석열 많이 감독님 났거든요. 있을 때는 사실 뭐 한 경기 뛰고 한 경기 2군 갔다가 한 경기 뛰고 한 경기 2군 이걸 진짜? 반복이었어요. 예. 그냥 뭐 맨날 PK 주고 2군 갔다가 네. 형들 웃으면서 형들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으니까 뭐. 어릴 때였으니까 또. 네, 네. 어릴 때였으니까 뭐 네. 혼 많이 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경험 쌓고는 이제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네, 저 SNS로만 튀지 안에서는 저는 팀 내에서는 안 튀는 성격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걸로는. 그래서 제가 30살 지나고 이제 팀을 이제 FA 때나 팀을 막 컨택할 때 보면은 다 저를 또라이로 알아요. SNS만 보고. 저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네. 저는 이제 그 한 20대 후반부터 30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팀에서는 절대 튀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명확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 이미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다른 팀들 뭐 감독님들이랑 뭐 에이전트랑 컨택하다 보면은 얘 또라이잖아. 얘 잘 못 어울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몇 번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네, 얘 잘 너무 튀잖아. 팀에서도 튈 것 같아. 얘 컨트롤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전혀 그런 선수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한 개인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튀지 않는 선수인데 저는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SNS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비쳐 보이더라고요. 그럼 SNS에 다시 올려야죠. 저는 그렇게 튀는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까지 못했어요. 그거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상하게 봐. 그러면 또. 장단타 있고 저는 팀의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근데 세계 같은 스타일은 이제 감독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훈련장에서 세계가 진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그냥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냥 화이팅 하자. 분위기를 일러주고 막 애들한테 야 같이 하자 막 하자 막 소리 쳐주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은 친구거든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이제 선수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살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죽어졌을 때 제가 일부러 제가 주장할 때도 세계한테 세계야. 왜 이렇게 네가 좀 더 화이팅 좀 외쳐줘. 왜냐면 주장으로서 저도 하지만 또 같이 끌어와주는 동생들이 있어야 되면 호응이 있어야 그냥 되니까. 세계한테도 맞아요. 제가 그래요. 세계야.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좀 너 분위기 좀 해보자. 올려줘. 같이 좀 올려줘. 막 올려줘. 이렇게 할 정도로 세계가 그렇구나. 일단 눈치도 좀 있잖아요. 얘가. 네. 예, 그래서 좀 저는 세계 같은 스타일은 팀에 좀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서 막 또라이처럼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화이팅하고 하자 막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팀 어린 선수들이 같이 따라와주고 그래서 저는 세계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저는 선호하는데 대부분 지도자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보이는 이미지가 좀 얘는 막 튄다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전혀 그런 선수가 아니어서 나름 뭐 희생도 많이 했고 팀을 위해서 막
소리쳐주고 이런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형들 1군 형들이랑 이제 한다 신인 때부터 하면 저는 사실 축구한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화이팅하고 분위기 올린다라는 생각으로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그 밑에 어린 선수들이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또 그게 아니야. 네. 오히려 선배들이 더 눈치 봐야 돼. 아, 뭐 네. 그렇죠. 네. 그 세대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모든 세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그거 아니야. 형들이 눈치 봐야 돼. 네. 저기 이제 구석기실 동굴에도 써 있거든요. 벽화로. 요즘 애들 다 빠졌다. 버릇없다. 버릇없다. 아, 야, 요즘 애들 나 진짜 내가 눈치 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다 써 벽화로 돼 있어. 있습니다. 옛날에 다 써 있어. 요즘 지금 애들 너무 세대가 공부 이제- 안 한다. 이제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제 노장님 똑같이 얘기할 똑같이 때 얘기하죠. 똑같이 계속 얘기하죠. 반복되는. 반복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수원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균 그 코치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도 승격을 바로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2부 리그에 있는데 수원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지금 좀 수원을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바라봤을 때의 지금 느낌은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형모를 엊그저께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형말 솔직히 나는 처음에 팀에서 나왔을 때 막 화도 많이 났고 막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히 지금은 저는 솔직히 응원해요.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팀이 뭐 2부 리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1부 리그 올라왔으면 좋겠고 네. 그 어쨌든 수원이 올해 영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수원이 꼭 형한테도 정말 지금은 솔직한 마음으로 나도 많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모든 게 이제 회복이 많이 돼서 지금은 정말 이제는 그때 당시에 수원 경기도 못 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챙겨보고 수원이 진짜 올해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영입도 했을 때도 진짜 올해는 진짜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꼭 올해는 승격해서 다시 1부 리그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솔직히 지금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진짜 세계도 알겠지만 더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수원이 좋거든요. 솔직한 네. 말로. 네, 저는 네, 네. 제가 바보다, 여기서 바보. 수원 얘기하셨을 때 수원 얘기를 조금 껄끄러운 얘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와이프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직은 수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오빠 왜 그러면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그렇죠. 예민할 수 있죠.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디에 나가서 내가 수원을 막 욕하고 그러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네. 근데 제가 축구 인생을 하면서 제가 수원에서 14년 있으면서 프로 생활을 18년 했거든요. 수원이 14년 있으면서 제가 축구 인생에서 제가 정말 제 전성기 제가 좋았던 기억은 수원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제 축구 인생에서 내 축구 인생을 얘기하는데 수원을 빼고 말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해보면 수원에서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수원 얘기를 안 하면 저는 축구 인생에서 뭘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수원 얘기를 안 물어보면 저랑은 뭐 얘기할 게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그래요. 제가 뭐 어디 나가서 제가 수원을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근데 욕할 것도 없어요. 저는 항상 좋았거든요. 정말. 뭐 선수 때도 좋았고 감독할 때도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좋은 기억이 더 많아요. 그 짧은 감독 생활에 받았던 것보다 너무 좋은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수원 얘기를 저는 지금은 조금 그때 당시에 좀 힘들어. 지금은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제가 좋았던 기억들을 끄집어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팬분들도 저랑 좋았던 기억. 왜 그러면 지금 짧은 기억 때는 저한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좋았던 기억 우리가 이랬죠. 이렇게 우리가 또 힘들면서 웃으면서 했죠. 그러면 팬분들도 저랑 또 지냈던 좋았던 기억들이 또 다시 되살아나면서 되살아나면서 좀 저희가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희석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와이프도 좀 안심시키고 네.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100%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신세계 선수는 어때요? 지금 수원 삼성을 좀 바라봤을 때.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2부에 있는 게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빨리 올라와야 되고 저도 그게 올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입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쉬워요. 저는
계속 수원을 나오고 나서부터 타 팀에 있을 때도 저도 사실 수원을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남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선수 때부터 그거를 많이 뭐 아까도 잠시 뭐 해외 이적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남자를 따라갈 수는 없죠. 네. 이분을 따라갈 수는 없고 왜냐면 저는 그 좀 막 그 기훈이 형이 해외 오퍼를 다 들으니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뭐 금액도 알고 이게 금액을 들으면 사실 이 형이 미쳤나? 아, 왜 여기 있지? 안 가는 게 바보 수준인데. 네. 안 가는 게 바보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야 진짜. 네. 내가 나였으면 형 기훈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였으면은 무조건 갔다 요. 아, 근데 형 진짜 대단하다. 아. 뭐 이 정도였으니까 뭐 가장 수원을 사랑하는 남자죠. 너무 사랑했나? 근데 그래서 사랑하는 수원에서 마지막은 지도자로서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굉장히 이제 최근 몇 년간 흔들렸습니다. 비단 뭐 작년, 재작년 시즌이 네네. 아니라 몇 년 동안 흔들리면서 그걸 다 이제 봤고 수원에서의 성공 그리고 조금씩 내려가는 수원의 성적들 그 분위기를 봤는데 선수로서는 뭐 그런 걸 지켜보면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에 우리도 이제 K리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염기훈이 감독을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 프런트 이게 맞나? 이 소중한 캐릭터 수원의 남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수였던 염기훈 선수 잘 되면은 영웅이지만 안 됐을 때 지금처럼 말로가 너무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선택이 맞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팬분들 중에 많은 이제 축구 팬들이 안 믿으실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던 거죠. 어떤 바보냐면 진짜 뭐 계산적이지 못했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걸 받으면 내가 앞으로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하면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막 계산적이었으면 더 좋을 때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감독 대행으로서의 네네. 염기훈과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강등은 됐어. 그렇죠. 그럼 이제 2부 리그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네. 거기서 이제 정식 감독이 된 염기훈과 그렇지. 이거는 차이가 그 있어요. 타임이 있어요. 근데 감독 대행의 염기훈도 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진짜 네. 어렵지. 물론 왜냐면 해외나 이게 이런 걸 봐도 그 팀의 레전드들이 어려울 때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고민이 될 건데 어쨌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듣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고민이 그냥 내가 지금 받아서 내가 뭐 이거 내가 잘하면 나는 진짜 영웅이 돼. 이런 고민이 아니고 네. 그냥 자,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 고민이었죠. 네. 뭐래도 수원을 위해서 뭐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진짜. 네. 내가 뭐 계산적으로 내가 여기서 영웅이 되자. 이거 내가 해서 영웅이 되자. 내가 이거 잘못되면 뭐 이런 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수 때부터 이제는 진짜 최고야. 내가 2010년도 왔을 때는 진짜 돈을 엄청나게 썼던 네. 최고의 여기의 팀이었죠. 팀이었다가 네. 점점씩 내려가는 그렇죠. 팀을 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힘들 때 했을 때 내가 막 이게 아니라 막 무섭고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진짜 이 팀을 위해서 내가 뭐래도 해보자 진짜. 내가 진짜 있는 힘껏 내가 뭐래도 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외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이제 생각이 안 드는 네. 거야. 그냥 나라도 뭐래도 해보자. 진짜 이 선수들 그러니까 동생 같은 얘들이 그냥 한번 진짜 이 팀을 위해서 진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보고 무모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그래도 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 팀을 위해서 그냥 내가 진짜 팀이 한번-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안 좋으니까 그냥 나라도 뭐래도 한번 해보자. 그냥 이 생각이 싫거든. 그냥 무모한 도전, 그냥 무모한 거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네. 그냥 뭐 이거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고 네. 나면은 되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내 안에 누군가가 얘기한 건 아니죠. 꼭 작은 아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고 이제 팬분들은 저한테 막 뭐
너 욕심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DM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그때 막 욕심 때문에 그런다. 또 가끔은 팬들이 네가 정말 수원을 위해서면 이걸 안 받았어야 된다. 네. 뭐 하는데 뭐 팬분들이 잘못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뭘 해보자. 어쩌면은 뭐 좋게 생각하면은 뭔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내가 뭐 희생해서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진짜 멀리 보지 못하고 진짜 멀리 보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거나 보면 뭐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제 좀 지나서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그러면 예, 그때 예,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이다. 예. 안 하나요? 저는 지금 했으면 저는 안 하죠. 아, 그때 당시로 제가 이렇게 경험이 네. 했었고 네. 그때 당시 돌아가면 절대 그때는 저도 감독 대행 했을 때도 분명히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 더 조금 지도자로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 팬분들 안 믿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그 정말로. 감독대행에서 감독대행을 처음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아마 수원 팬들은 대부분 뭐 DM도 많이 네.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네. 대부분의 팬들은 그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프런트들이 야 프런트가 레전드 방패막이로 내세우네. 맞아요. 그렇게 야 이거 생각했어요. 너무하다 진짜. 그래서 염기훈 그런 선수 당시 얘기가 많았을 그죠. 거예요. 당시 선수의 선택은 완전 존중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니까 최고 참인 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강등을 당했습니다. 네네네. 그 강등을 당했을 때 몇 경기 치르면서 어땠어요 속마음이? 그때 그 승점을 쌓지 못하는 수원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감독 대행이긴 하지만 네네. 감독이고 책임자인데. 진짜 말도 못했죠. 솔직히 제가 그렇게 수원이라는 팀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바쳤고 제가 28살에 수원에 와서 네. 저의 20살 후반과 30대를 그냥 제가 40살까지 선수생활 했으니까 모든 걸 했던 네. 수원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제가 모든 걸 바쳤던 팀인데 제 또 어떻게 보면 제 손으로 또 강등을 시킨 거죠. 시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밖을 못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도 이제 감독을 정식 감독에 대해서 저한테 오퍼를 줬을 때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여기가 상황에서 이제 진짜 여기서 여기가 진짜 이거죠. 어려운 상황인데 네. 우리도 이제 계속 방송하면서 수원 감독 누가 될까? 네. 라고 했고 염기훈 이미 실패했다. 네네. 와 수원 프런트 뭐야? 그러니까 염기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팬들도 그래 일단 강등 당했으니까 다시 가자. 일단 이름 버려줬고 이건 염기훈 탓 아니야. 그냥 팀이 전체적으로 이 몇 년간 쌓아온 게 이제 터진 거야. 라고 생각해서 2부 리그에서 다시 올라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도 이제 축구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염기훈 정식 감독 딱 된 거예요. 맞나? 물론 1부 리그에서 잠깐이나마 경험을 쌓지만 정식 감독 다른 감독이 와서 팀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의아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받은 그 감독직을 받은 염기훈 감독도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고민이 그때는 진짜 들었었죠. 근데 그게 참 그 나중 일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네. 나중 일을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정말로 반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네. 맞을 것 네, 같아요. 와이프는. 가족들은 네, 그거를 정말 네. 반대를 하고 와이프는 휴가 받는 내내 한 달 동안 울면서 진짜 저를 진짜 안 볼 정도로 반대를 정말 많이 했었고 네. 저는 이제 구단에서 그렇게 강등되고 나서는 몇 주 동안은 진짜 구단이랑 연락도 안 했었죠. 네. 네, 저도 쉬어야 되고 구단도 뭐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구단이 만나자고 했을 때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너로 가려고 하는데 좀 너 생각이 어떠면서 진짜 고민을 와이프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진짜 저는 그때 당시 왜 내가 이렇게 그 나중 일을 생각을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지금은 후회가 많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 대행 하면서 선수들이 많이 변한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선수들이
감독대행 했을 때 이게 뛰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 진짜 이 선수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볼까? 아 아니야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다 이제 구단에서도 저한테 이제 딱 얘기해도 기훈아, 구단은 이제 저를 설득을 했던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구단이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선수들이 이제는 강등되니까 막 떠나려고 막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구단이 너가 해줘야 선수들이 최소화로 안 떠난다. 선수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고 또 구단에서 안 떠나고 내가 이제 선수들이 영입을 해서 하면 우리가 분명히 네가 이제 이 팀을 하니까 선수들이 너를 무조건 지지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제가 강등을 당했을 때 이제 그때 안 한다고 했는 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구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설득을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어차피 내 손으로 강등을 당했으니까 힘들겠지만 한번 또 해봐 책임져야지. 책임지고 근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강등을 당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선수들이 내년 시즌 이 선수들하고 또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구단에서도 다른 감독이 오면 선수들이 이제 새로운 감독 오는 거에 어떤 불안감, 또 이부 리그 때문에 떠날 수 있는데 염기훈 감독 한다니까 그럼 형 보고 같이 또 해봐야지. 선수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감독직을 이제 그 수원에서는 원했던 거고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난 좀 이렇게 말하기 정말 죄송한데 그 현실 감각이 조금 그게 그렇죠.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거죠. 냉철함이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욕심이야라고 얘기 맞을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현실감도 없었고 지금 팬분들이 얘기했을 때 염균 너 지금 그때가 너 진짜 욕심이야라고 하는 게 지금은 팬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욕심이었구나 그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을 계약은 안 했지만 구단이랑 뭐 구단이 뭐 이런 얘기만 오갔지 계약서는 거의 쓰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들 떠나려고 하는 선수들이랑 제가 미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선수들이 막 다 구단에서도 막 누구 간다, 누구 떠난다, 다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선수들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한번 또 수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선수들 막 좀 선수들도 근데 연봉도 줄이고 선수들이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한테 인터뷰했을 때 제가 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이 강등됐지만 남은 선수들한테 더 큰 응원을 해줘야 된다. 왜 이 선수들이 그 어떤 수원을 위해서 진짜 연봉도 깎고 다 남았거든요. 네. 다른데 그 오퍼가 있는데도 이 선수들도 이 팀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연봉도 깎고 남은 팀들도 있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선수들은 좀 더 큰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한 것처럼 진짜 딱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현실 감각이 진짜 떨어졌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진짜 그 P급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거든요. P급에 대해서. P급. 이것도 논란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P급에 대해서. 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P급이 나 가야지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몇 년 전부터 어렵죠. 네. 특히 회회 같은 경우는 언제 열리는지 알아야 되고 원서 접수를 하려면 뭐 1년 전부터 원서 접수를 받고 그래서 저는 뭐 김병수 감독님하고 제가 감독 됐을 때 뭐 염기훈을 감독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P급을 했다. 네.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이 P급은 이병근 감독님이 하시기 전부터 저는 준비를 했던 해서 거. 그거를 태국에서 네. 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준비해서 네. 원서 접수해서 날짜가 다 나온 사온 건데 지도자 생활 워낙 오래전부터 했었으니까. 준비를 했었으니까. 네, 준비했는데 그런 걸 게 아니라 그냥 작업을 친 거다 한마디로. 그래서 리그 중에 간다. 근데 제가 또 진짜 김병수 감독님 되고 나서부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김병수 감독님한테 저는 허락을 받았어요. 감독님 제가 이거 미리 감독님 오시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거를 준비해서 날짜가 다 나왔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 대신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가겠다. 근데 차수가 이제 첫 시작하는 날이 6개월 이제 감독님 오시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이제 첫 가는 거여서 감독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가겠다.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감독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말했어요. 기훈아, 지금 부상자가 많아서 지금은 너 뛰지 마. 부상자가 다 들어오면 솔직히 냉정하게 너를 뛸 수 없다. 그때 제가 나이가 많고 플레이 코치였으니까 뛸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선수로서 좋은 기회니까 그냥 갔다 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감독님도 솔직히 저한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플랜은 없다. 플랜은 없다라고 저한테 왜 그러면 부상 선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 너를 지금 한두 경기 뛰겠지만 부상 선수가 들어오면 네가 들어올 수 있는 자기 플랜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감독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그래 다녀와. 이렇게 해서 저는 다 허락받고 갔다 오는데 그런 내막을 모르시는 그렇죠. 거죠. 감독님이 왔는데 시즌 중에 갔다 하는데 절대 P급이라는 게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시는 가는 게 아니고 뭐 한두 달 뭐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몇 년 전부터 그거를 하고 접수하고 바로 되면 막 다 땄죠 지금. 예, 뭐. 그런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저도 막 막무가내로 간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네네. 선수가 구단에 소속돼 있는 선수가 감독 허락 안 받고 네, 어떻게 네. 나가요 그거를? 말이 안 되죠. 네. 네. 애초에 그건 아예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되는 거라. 거지. 네. 뭐 어쨌든 그 선택은 결국은 구단은 오퍼를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받았어요? 아니면 바로는 안 받죠. 고민을 진짜 고민 많이 많이 했죠. 했죠.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구단에서도 너를 선택한 이유도 충분한 이런 거 이유다. 이렇게 해서 한다. 어쨌든 우리가 최소화하고 네가 수원을 제일 잘 알고 이 선수들을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빠르게 다독여가지고 팀이 다시 가야 된다라고 이런 거 했을 때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와이프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와이프는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어쨌든 구단이 이렇게 하고 저도 한켠으로는 진짜 다시 떨어졌던 거를 다시 내가 제자리에 올려놔야지. 그런 마음 무조건 가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이 자만심, 자연스러운- 자만심도 있었을 것 결과적으로는 같고. 실패했고 현실감과 떨어지고 하지만 사실 뭐든지 우리가 사업할 때도 사실 한 번 망했다고 했을 때 이거 다시 한 번 하고 싶다 이래서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근데 다 그래요? 그런 마음 그런가요? 그런 마음 당연히 있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더더욱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하는 거 맞아? 뭐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다 이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신태용 감독님도 이번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신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했지만 신 감독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때 네가 내가 나였으면 조언을 하지 말아라고 근데 신태용 감독님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이런 예, 식으로도 이제 네네. 먹으면서 네네.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네. 했는데 감독님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마지막인데 근데 기훈아 어느 감독이든 그렇게 교포 받으면 안 한다고 하는 감독 없다. 이게 정말 힘든 거다. 네. 어느 감독이든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오퍼가 오면 경험이 있든 경험이 없든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감독은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는 절대 반대했을 거다. 라고 하면서도 근데 기훈아 막 웃으면서 근데 기훈아 그렇게 받으면 다 한다고 해. 그쵸. 이게 네. 이게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안 할게요 하는 감독 없어. 라고 또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하는 것 같아요. 예. 감독이란 직이 어렵지만 선수로서 되게 매력적인 직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매력적인 직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이게 다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감독님께서는 네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감독님은 경험이 있는 감독님들은 무조건 하겠지만 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지 1년이라도 뭔가 배우고 했었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래서 예. 부인분이 이랬지 않았을까요? 뭐.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올려야지. 여보, 근데 네가 왜 올려? 딴 사람이 올리기 놔둬 막 이러면서 이게 막 그랬을 것 같아. 똑같이 말했어요. 아, 진짜? 진짜. 네. 예. 이게 네.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구단도 그렇고 영기훈 감독님도 그렇고 다 상황을 좀 나이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원 구단 입장에서 우리가 강등 당했지만 이 지금 있는 우리 선수단이 뭐 2부 리그에서는 모자란 선수단도 아니고 이 선수들만 어느 정도 붙잡으면 우린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생각 하나. 맞아요. 그러면 야, 이 선수들 붙잡으려면 영기훈 감독 딱이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기훈 감독 나름대로 그래 내가 어쨌든 간에 한번 올려야지. 이렇게 다 상황이 나이브하게 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초반에. 근데 맞아요. 초반에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연승
다 이기고 연승하고 이달의 감독상 받고 야. 아 진짜 좋았어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염기훈 막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축구는 팀은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맞아요. 싹 들어가면서 지난 강등을 당했지만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바로 팀이 올라가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됐다 이거 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좋았죠. 근데 저는 뭐 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선임하는 거 자체가 어쨌든 경험 없는 감독으로서 했기 때문에 팬분들이 저에 대한 그러니까 팀이 이기는 건 진짜 좋은데 이제 저에 대한 그때 안 좋은 시선은 거의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경기장 갔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그래요? 연승을 했는데도 전혀 그런 어떤 바뀐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근데 또 나쁜 쪽 얘기를 너무 좀 네. 들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도 좀 왜냐면 드는데. 그게 이제 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쨌든 제가 뭐 수원의 좋은 감정을 얘기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선수 때 빅보드 가는 게 항상 설레였어요. 네. 선수 때. 막 진짜 오늘 빅보드 가서 경기하고 막 설레었는데 이제 감독 되고 나서 이제 두렵더라고요. 빅보드 가는 게. 예. 왜 그러냐면 내가 환호받고 빅보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팬분들이 저를 그래 너 염기훈 두고 보자 이런 시선이 제가 너무 네. 느껴져 보니까 근데 그게 저는 팬분들이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네. 제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 그렇죠. 시선을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부터 이제 잘못된 스타트다라고 그랬기 생각을 때문에 하기 그 때문에. 마음이 많이 네. 그 연승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때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럼 그만큼 팬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 거기에 드는 배신감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제가 인스타에 항상 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랑에 후회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나 또한 이 사랑은 후회는 없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거 많이 따라했죠, 예. 제가. 네. 예,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저는 진짜 후회는 없거든요. 수원을 제가 2010년도에 수원을 갔고 제가 안 좋게 나왔지만 저는 진짜 이 사랑이 이제 저는 후회는 정말 없거든요. 수원에 대한 제 감정은 네. 너무 좋았고 그래서 빅보드 갈 때 그때가 너무 처음으로 빅보드가 두렵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염기훈 감독 당시에 봤을 때는 그 딱 염기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슬픈 그렇죠. 제 시절이긴 입장만 하네요. 생각을 네, 했을 생각을 때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 그 염기훈을 비판하는 수원 팬들도 그렇죠. 좀 슬픈 상황. 좋지. 왜 그러면 와 그때는 참 서로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서로 힘들었겠어요. 정말. 약간 네. 저를 욕하는 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정말로. 예. 초반에 어쨌건 수원이 2부 들어가서 그 첫 경기 그 개막전 보면 정말 많이 왔거든요. 네. 네, 맞아요. 수원 팬들이. 네. 네. 2부에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이런 거 보란 듯이 2부에 떨어졌으면 야 보란 듯이 우리 가자. 그래서 맞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맞아요. 진짜. 응원 많이 제가 하고 그거를 잘했죠. 보면서 와 수원 팬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 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거. 와 나는 2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경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와 대단하다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염기훈 감독님은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야.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에 대한 비판, 안 좋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네. 없잖아요. 좋은 얘기보다도. 맞아요. 예, 좋은 얘기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안 좋은 얘기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런 거에 많이 좀 신경을 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승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이제는 연승하는 기간 동안? 연승하는 기간 동안 그때 저도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거 봤었을 때 야, 이 정도면 염기훈 감독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 막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네. 뭐 경기력 안 좋다고 비판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아니 경기력이 좋고 하고 무슨 거야? 우리 그치, 5연승인데 막 이러면서 연승하고 이렇게 있는데. 좋은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도 나와서 좀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5연패 했을 때를 조금 네. 되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진짜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진짜 그 생각이. 강박이. 네, 우리는 비겨도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시즌이 긴데. 네, 긴데. 네. 제가 5연패 했을 때 저희가 퇴장이 2번인가 3번 당했어요. 네. 5연패 할 때. 그러면 내가 승점 관리를 하려면 5연패 했을 때 야, 한 명 없으니까 우리 내려서 조절하고. 우리 1점. 근데 5연패 했는데도 한 명이 퇴장 당해도 야, 우리 골 넣어야 돼. 올라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겨야 돼. 그 경기 90분 안에서도 길게 보지 못했군요. 네. 그냥 우리 퇴장 당한 경기는
질 때 퇴장이 아니라 거의 비겼을 때 퇴장당한 게 있어서 야 우리 이거 비기면 돼 1점만 따면 돼 이게 아니라 야 우리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것도 경험 문제일 수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네, 네. 맞지. 또 지는 우리는 비기는 것도 지는 거야 아. 왜 그때 당시에는 야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돼 팬들한테 아. 우리는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이 지금 너무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후회됐어요 그때 왜 내가 그때 승전 관리를 못했는지 냉정하지 못했고. 예, 그때 연패만 무승부에서 끊기만 했더라도 저희가 왜 그러면 저희가 연패했어도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네. 않았었거든요. 일단 앞에 벌어놓은 예. 것들이 네, 네, 많으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되돌아봤을 때 왜 우리가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 왜 비기려고 하지 않고 왜 이기려고만 했을까? 완전히 진짜 네. 지금 들어보면 진짜 경험 문제도 네, 크네요, 크죠. 사실. 당연히. 왜냐면 이게 연기훈 감독님이 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왜냐하면 강등 당할까 말까 한 위기 상황에서 감독 대행을 쭉 했어. 네. 그러니까 여유란 게 애초에 없는 상황이야. 계속 그러니까. 지도자 생활이 네. 계속 여유가 없어. 그렇네, 그렇네, 진짜. 시작부터가 강등 당하냐 뭐 안 당하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내려가고 나서는 올라가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시즌을 한 시즌을 기니까.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쌓아놔야 그게 없잖아. 되는데. 그게. 그 앞에서 연승을 했으면 그 감이. 그 앞에서 연승을 여유로 승화시켜서 경기 운영을 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뭐 제일 문제는 제가 경험이 없는 거 저는 인정을 해요. 팬분들이 저한테 했던 그런 비난과 하는 건 저는 왜 그게 맞으니까 지금이 와서야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래 내가 경험이 없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도 얘기하지만 진짜 수원이 잘못되기 위해서 제가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구단들이나 이런 뭐 선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자들이 좀 뭐랄까 배우라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염기훈 감독이 감독 대행이 선수 감독 대행이 되고 정식 감독 됐을 때 이런 상황이 이제 될까봐 너무 염기훈이라는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감독 대행을 안 했고 그냥 나는 선수로서 수원에서 최소한 뭐 그렇죠. 잔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강등을 당했어. 그리고 염기훈 선수 거기 있던가 아니면 은퇴를 하던가 했었겠죠. 그러면은 온전히 그쵸. 끝까지 열심히 했던 염기훈으로 남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는 좀 아쉽지 않으세요? 결국 이제 수원에서 은퇴를 은퇴를 하시게 된 건 맞는데 네. 그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다 제 잘못이죠. 뭐 네. 그러니까 팬분들의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 모든 책임은 어쨌든 선택을 한 건 또 제가 그렇죠. 한기 그건 때문에 맞죠. 뭐 구단이 잘못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는 온전히 다 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라 하고 또 제가 감독했을 때 저를 믿어줬던 코칭 스태프한테도 미안하고 또 선수들한테도 미안을 하고 모든 건 저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안 됐어요. 네. 저것 때문에 안 됐어가 아니라 저는 제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신 감독님 불렀을 때 진짜 빨리 더 배우고 싶다. 정말 더 빨리 배우고 싶고 현장에서도 나는 더 하고 싶다. 근데 보통 이런 경험을 하면 스타트부터 좀 꼬인 거잖아요. 네네네. 지도자로서. 그러면은 나 지도자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물론 뭐 작게 무슨 축구 교실이나 이런 걸 해도 지도자일 수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 레벨에 있는 지도자는 나는 좀 생각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도 할 법도 한데 좀 더 도전 의식이 더 생겼나 봐요. 저는 진짜 항상 선수 때도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세계 같은 경우는 은퇴하면 난 항상 나는 지도자 하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진짜 지도자 교육도 진짜 12월 달에 지도자 교육이 열리잖아요. 네. 선수들 휴가 네. 저는 휴가도 반납하고 항상 가서 열리면 가서 나는 무조건 가서 그만큼 저는 지도자가 하고 싶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부 리그에서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아내도 네네.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내가 엄청 뭐라 했을 그걸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자면서 엄청 좀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네. 감독할 때 와이프가 저랑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진짜요? 와. 정말로. 아. 네, 와이프도 그렇고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선우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네. 선우가 제가 2011년생이에요. 선우가 네네. 제가 2010년도에서 선우는 뱃속에서부터 수원 경기를 네. 보고 네. 했던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우의 인생은 수원 삼성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선우는 있었고 항상 아빠한테 팬분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만 보고 그렇죠. 자랐던. 또 이제 컸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는 나이예요. 네, 또 네, 그렇잖아요. 네. 갔었는데 그래서 맨날 제가 선수 때 항상 저희는 연간 회원권을 진짜 제일 비싼 거 연간 회원권을 진짜 10장씩 사요. 저는 개인 맞아요, 돈으로. 맞아요. 네. 개인 돈으로 연간 회원권 중간에 있는 거를 저는 제 사비로 10장씩 사요. 그러니까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저는 네. 제 네. 사비로 사서 우리 가족들 다 오게 하고 네. 막 하는데 제가 감독하고 났을 때는 선우 와이프 그렇게 경기장 오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네. 와이프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감독 제가 할 때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오빠가 진짜 뭔가 3연승 하면 올게. 그리고 제가 3연승 했는데도 안 왔어요. 진짜. 근데 아 너무 불안한가 보다. 네, 와이프도 그렇게. 근데 와이프가 선우가 처음으로 오빠 오늘 경기 갈게. 그냥 제가 처음에 왔을 때가 선우가 부천전이에요. 근데 네. 부천전 때도 우리가 퇴장당해서 1대0으로 졌어요. 네. 근데 선우가 그때 처음으로 경기장에 온 거야 감독하고. 왔는데 얘가 졌어요. 네. 져가지고 팬들이 이제 염기훈 나가 야유가 이제 하는 게 선우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맨날 아빠한테 그때 몇 화냈던 살이었죠? 그때가 이제 작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죠. 중학교 1학년. 그때 선우가 이제 수원 삼성 이제 U15에 네. 아빠 감독하고 처음 왔는데 져서 야유를 받는데 선우가 염기훈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선우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선우는 한 살 때부터 수원 삼성 네, 팬이었고 이었는데 수원 삼성 그러니까 네. 얘는 인생 자체가 수원 이거였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아빠의 응원 받던데 아빠의 그거 받고 얘가 제가 집에 이제 갔는데 방에 자기 선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우 방에 갔어요. 선우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고 안고 꺼이꺼이 진짜 막 펑펑 울지. 펑펑 우는 거. 진짜 그냥 눈물 흘리고 온 게 아니라 진짜 막 소리 내면서 막. 그치. 내가 눈물이 다 나오려고. 네, 막 이거 진짜 갑자기 전 솔직히 네. 그때 선우하고 같이 울었거든요. 선우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했는데 저도 솔직히 그때 감정이 드는데 선우가 정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게 가족들한테도 진짜 내가 못할 직업이 짓을 아니야. 이런 게 그러니까 정말 선우가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저를 이렇게 껴안고 얼굴 푹 뒤집어 쓰고 진짜 막 소리 내면서 막 우는데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그쵸.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우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뭔가 좀 뭐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네, 하는 얘기는 그쵸. 아니고 이제 예, 상황이 그렇고 예.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니 이게 더 슬픈 네. 거는 그거야. 네. 이게 문제의 원시 결국 나야. 그렇죠, 저죠.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너무 그러니까 있는 해결이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문제가 네. 명확한데 해결은 안 돼. 이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치. 바라보는 아빠도 어쨌든 엄청 그 상황 슬프지, 자체는 이거는. 너무 슬프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정문이었다는 건 아니었는데 무슨 부모와 함께하는 무슨 그 뭐 릴레이 달리기였는데 우리 아빠가 넘어졌어 뛰다가. 근데 그게 별게 아니잖아요. 사실 뛰다 넘어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처음 본 거야. 아들로서 아빠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처음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리에 남아있거든요. 그 아빠 넘어진 모습이. 사람들 많은 데서 넘어진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 아빠가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근데 거의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것만 봐도 나는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게 사랑받던 아빠가 그 많은 관중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야. 클 때로 컸어 이제. 다 상황 파악 때. 와 그러면 그게 애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이죠. 그러니까 선우가 그거는. 진짜 저보다 수원을 더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수원 그러니까 항상 수원 경기인데 어느 순간 선우가 이제 저한테 아빠 나 이제 수원 싫어. 이 얘기를 저한테 제가 이제 그래서 선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모든 거는 아빠 선택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빠 잘못이야. 선우가 선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우는 지금처럼 수원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우는 그냥 그 순간의 충격 때문에 한 건데 시간이 되면 또 치유가 되는 거니까. 그때 제가 이제 느끼고 나 선우가 원래 U15에 네. 삼성에 있었어요. 근데 선우가 왼발잡이 센터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선우의 이제 진학 때문에도 이제 와이프랑도 싸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우가 왼발잡이 센터백이고 그래도 피지컬도 있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도 총만 받는 선수니까. 제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왼발잡이 센터백이 또 워낙 귀하죠.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우가 수원 말고 지나갈 때 초등학교 때 좀 여러 유스팀에서 기업 구단의 유스팀에서 오퍼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와이프는 지방 기업 유스트를 보내기를 원했고 왜 아빠가 없는 곳에서 하고 싶다. 선우를 키우고 싶다. 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야. 그래도 그 선우가 수원을 좋아하고 나도 여기 이제 그때는 플랜 코치 선수로 있었고 플랜 코치 됐으니까 나도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수원으로 보내자. 이것 때문에 처음 선우의 진학 때문에 싸웠는데 근데 아내분이 좀 냉정하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딱 봤을 때 네. 냉철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선우 수원 삼성 좋아하고 그래서 제 때문에 또 이제 수원 삼성에 왔어요. 나는 이 왔는데 얘기는 근데 또 영경 감독님 말이 맞는 것 같긴 해. 네. 그래도 네. 아빠 팀. 근데 아내분께서는 사실 어떠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기보다 온전히 네네네. 네가 평가를 받아서 그냥, 네가 이제 네. 선수 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어차피 있죠. 한국에서는 염기훈 아들이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수원이 아닌 네, 다른 팀에서 선우를 한번 그래도 해보자 해서 할수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기업팀에 진짜 선우가 제가 생각해도 선우가 이렇게 오퍼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오퍼를.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의지대로 또 수원으로 보냈는데 선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선우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수원 삼성에서 있다 보니까 볼보이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선우가 그러니까 친구들은 선우를 뭐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수원 졌어 이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였나 봐요. 근데 애들은 그냥 오늘 졌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선우한테 한 게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오늘도 졌어 이런 얘기가 선우는 근데 거기에 자유롭지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우가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으면 모르는데 이 시절이 안 좋은 시절이잖아. 안 좋은 시절이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선우를 여기서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를 욕하는 것 같고 괜히 막 그런 생각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냥 운연중에 오늘 졌네 이런 건데 선우는 아빠가 감독이니까 이게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치. 거죠. 그래서 또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한테 욕하는 것보다 아빠가 감독인 팀이 져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구나. 네네. 그 모습 봐도 네네. 그것도 안 좋지. 힘들잖아요.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됐든 안 좋아. 제가 네. 이제 선우를 빼야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구단에 이제 요청을 했죠. 네. 선우가 정신적으로 너무 얘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선우를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른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이학금도 내고, 선우 이학금도 다 내고, 왜 그러면 유스에 때는 이렇게 다 지원을 지원으로 받으니까. 바꾸니까 그 지원했던 거 저는 똑같이 내고, 근데 그게 타이밍이 저는 그 전에 이제 선우를 빼려고 이제 작업을 제가 감독에서 했는데 제가 경질되고 나서 이제 그게 마무리돼서 그렇게 된 나와보니까 또 뭐 아예 정된 거야. 그냥 온 집안이 그냥 수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의 정을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다른 분들은 감독이 경질됐기 때문에 아들도 나왔다. 이렇게 또 아이고, 진짜. 바라보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그 감독 대행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계속 이게 멈칫했는데 여러 가지 파도처럼 계속 이게 밀려오네. 엮이고 와. 하니까. 근데 사실 아들도 아버지가 경질이 됐는데 거기 뛰는 거 뭐 마음 편하겠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네. 뭔가 하는 것들이 워낙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경질까지 됐는데 뭐 유스팀에서도 아들이 빼고 나와. 근데 나오고 이게 하니까 타이밍. 이게 그냥 보여지는 다, 상황들이. 근데 선우가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표현을 안 했는데도 제가 너무 아들 마음도 몰라줬던, 또 딸 마음도 몰라줬던, 또 와이프 마음도 몰라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일 놈이죠. 근데 와이프분도
남편을 바라봤을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스트레스를 매주 했을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낳은 아들 잘 운동선수하고 다 했는데 그런 모습 보고 막 꺼이꺼이 울고 하면 진짜 맴이 찢어지죠. 사실 아내분 입장에서는 진짜 제가 죽일 놈입니다. 네, 와. 야, 그렇구나. 근데 뭐 결과적인 거는 진짜 제 잘못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원 얘기하면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면 이런 거에 또 이제 팬분들이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제가 수원을 진짜 까는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자리면 저는 나오지도 않고 네.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욕먹어가 마땅하죠. 그렇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수원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고 정말 이제는 수원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좋은 얘기를 진짜 계속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를 하지만 또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 제 잘못이라는 거는 저는 명확하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변명안에 뭐 동정심 이게 아니라 저는 진짜 다 제 잘못이거든요. 예, 저는 그거는 꼭 나가게 해주세요. 네, 그럼요.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면 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선우라는 그 친구한테 이제 축구 선수니까 아마 이제 뭐 어린 나이 그런 걸 겪어가지고 참 슬펐겠지만 아마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돌아봤을 때 몇 년 뒤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벌써 됐을 때 더 강한 선수가 되기 위한 경험일 테니까 그렇게 좀 우리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까 전에 저도 너무 찡해가지고 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선우의 모습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수원 삼성이라는 팀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승격을 해서 승격을 한다면 또 그런 어떤 상처들도 아물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저는 왜 제가 더 승격했으면 좋겠다고 더 크게 응원하는 뭐냐면 팀을 좋아서라는 거겠지만 승격을 해야 제가 팬분들을 바라보는 게 좀 마음이 편하고 경기장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맞아요. 제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승격을 해야 내가 진짜 뭔가 한시름 좀 놓이고 제가 팬분들을 진짜 그나마 죄송스럽지만 좀 덜 죄송스럽게 좀 바라볼 수 있고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빅보드 가서 경기 볼 수 있는 그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정말 꼭 승격했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저도 간절해요. 진짜 이 수원이라는 팀이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영입하는 거 보면서 자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영입이 너무 잘 됐고 좀 필요한 그 자리에 또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들로 영입이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올해 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올해가 기회다 정말 올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더 가져서 저는 정말 꼭 승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웃으면서 빅보드 진짜 경기 보러 가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본에 딱 이게 있어요.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저는 팬분한테는 정말 죄송하죠. 그러니까 정말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다 지금까지 한 30분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하자고? 근데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팬분들한테는 정말 항상 죄송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 또 꼭 지금이어야 되냐는 팬분들 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를 이렇게 응원했는데 또 이렇게 비난하는 팬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고 이 죄송한 마음은 저는 진짜 누구보다 더 크게 응원할 거고요. 수원을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뭐 있냐면 가끔 제 DM에 제가 수원 얘기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번 그런 인터뷰 수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수원 얘기를 했을 때 팬분들이 DM을 좀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뭐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수원 얘기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빅보드도 쳐다보지 마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데 보면 저도 어떤 분이 인스타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수원 팬분도 있고 또 인스타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제 축구 인생에 염기훈 축구 인생에 수원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수원이라는 팀, 수원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염기훈 축구 인생 얘기한다? 저는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좋았던 시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수원밖에 없고. 네. 그래도 응원해 주는 많지만 그 한 얘기 들으면 진짜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꽂히니까. 이게 꽂혀서 네. 다른 욕은 제가 하지만 그런 얘기는 좀 안 네.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 저는 너무 좋거든요 수원이.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빅보드 지금은 당장은 못 가더라도 나중에도 좀 가고 싶고 뭐 그런데 뭐 저는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수원을 너무, 사랑하는 네네. 남자니까. 신세계 선수 얘기 좀 합시다. 네, 네. 아, 네. 근데 형 근데 너무 지금 사실 신세계 보니까- 선수는 그거예요. 살짝 졸았어요. 네. 근데 신세계 선수는 오늘 왔을 때도 그냥 기훈이 형 가면 가야죠. 라는 느낌으로 왔고 네, 맞습니다. 신세계 선수는 또 추후에 이렇게 그 인사를 드리면서 본인의 어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었을 때 감독 대행 염기훈, 정식 감독 염기훈의 어떤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고요. 신세계 선수랑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신세계 선수 모습을 보면 과연 앞으로 다음 스텝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화면에 나오는 은퇴 선수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인플루언서 정말 효소를 팔 건가요? 뭐죠?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앞으로의 행보가 뭐 사실 유튜브를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근데 유튜브에 그런 거 있죠. 컨셉이란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에 건드렸다가 네. 네. 뭐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쉬운 네, 길이 어디 아니죠. 있습니까? 또 예. 요즘 유튜브로 빵빵 터뜨리는 예.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려워서 뭐 좀 더 정립을 한 다음에 계속 그건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채널명이 이게 달라지는 거는 약간 그런 일환인가요? 네, 그것도 일환인 것 같고. 네. 뭐로 바꿨죠? 뭐 처음에는 뭐 열려라 신세계는 이제 선수 시절 때 했던 거예요. 네. 은퇴하자마자 이제 신세계 프로젝트 네. 이제 시원하게 말아먹고 네. 이제 또 이제 다음 스텝이.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넥스 네. 스텝. 저 네. 또 하고 싶어? 아니, 확실한 건 저는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확실한 건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세계는 그럴 것 같아. 뭐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신세계 프로젝트.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건 신세계 포기하지 프로젝트. 네. 포기하진 않을 거고 계속 할 생각이고 뭐 또 해보고 싶은 건 제 브랜드 만드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선수 시절 때. 옷 같은 거. 네, 네, 의류. 옷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 네. 나중에 추후에 나올 수도 예, 있으니까 예. 옷이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종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제 브랜드를 좀 성장시키고 싶은. 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도 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 왜냐면 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인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아 근데 잠깐만. 근데 그러면 이름이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왜요? 아니 신세계가 있잖아. 그 신세계. 근데 브랜드는 SSG 가 아예 있으니까. 다른 아예 다른 거죠. 아예 다른 거죠. 거니까. 아예 다르죠.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왜냐면 이름 자체는 쓰기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게 있어 버리니까 이게 그 브랜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브랜딩 하고 싶고 그런 것도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뭐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아예 지도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없어요? 기훈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셨잖아요. 네. 선수 시절 때부터 네. 다 자격증 네. 따고 준비를 하셨는데 C급은 있어요. 저 하나 네. 있긴 한데 C급을 들어가고 나서 딱 느꼈어요. 난 아니다. 아, 왜요? C급이 나와 이게 안 안 맞는다? 빡센데? 안 빡세죠. 아니 빡세고 그거를 떠나서 네. 길이 아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레슨. 1대1 레슨이나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잘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또 잘 맞는데 제가 뭐 팀을 매니지먼트 하는 약간 이런 거. 매니지먼트하고 끌고 가는 뭐 감독 코치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쪽 에너지를 쓰는 거에는 저랑 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뭐 그 기훈이 형을 보고 나서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진짜 저거 아니다. 와 기훈이 형 염기훈 나가 야 이거 안 된다. 아니야 신세계 나가 아예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확실한 건 저는 기훈이 형이 언젠가는 뭐 다시 그리고 어디서든 저는 감독님이 되셔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이 남자를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저는 애초부터 선수 시절 할 때부터 지도자는 그냥 제대로 공부 안 할 거면 아니다. 그렇지. 워낙에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서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네. 내가 공부하면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네.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야 이렇게 공부 안 한다고 네. 이렇게 연구 안 한다고 하는 네.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유튜브의 컨셉은 뭐예요? 유튜브 이런 축구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어떤 저는 그 뭐 여기 대본에 나와 있듯이 네. 여기 뭐 박주호 형, 영광이 형, 네, 뭐 맞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좀 결이 많이 다르긴 하죠. 저는 축구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분들이 워낙에 이제 너무 잘하고 그렇죠. 계시고 축구 토크를 많이 하고 네,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끼기에는 사실 네. 저도 좀 축구를 솔직히 잘 몰라요. 네네네. 냉정하게 잘 모르고 그래서 좀 결이 안 맞고 저는 좀 다른 쪽이지 않나. 축구가 당연히 있는데 네, 있는데. 비율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럼 또 고민이 더 되겠다. 네,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뭐 끝까지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선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또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딜레마가 생겨요. 계속 이게. 근데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하면서 네. 기존에는 선수일 때는 축구 팬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릴스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셨어요. 그쵸. 훨씬.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유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릴스를 하는 거고. 네. 물론 축구 팬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화장품 신세계 팔겠는데 좀 이따가. 그럴 수 있어. 화장품 팔기 뭐 발로 화장품 좋죠. 뭐 돈이 되는 건 다 근데 해야 사실 요즘 뭐 화장품, 옷 이런 거 아. 그 브랜드 만들어서 뭐 빵 뜨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브랜드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들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발판이 되는 어떤 팬들이 공고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작업을 또 이렇게 하고 네.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축구 쪽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어떤 컨텐츠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이제 저도 신세계 궁금해요. 선수가 이제 저도. 내년 네. 내후년은 네. 될지. 네, 저도 궁금하고 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획 약간 있죠. 그냥 불안해 보여서 계획 지금 있죠, 제가 계획 있죠. 계획이 근데 있으신 너무 거죠? 완벽한 계획을 네, 한다고 다 맞아요. 되는 것도 네.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맞아. 초반에 이제 신세계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받고 이제 회사 그냥 투자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다 해볼 수 있었어요. 진짜 뭐 단학가님도 만나서 뭐 하고 네. 뭐 하고 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어. 너무 그때 많이 배워가지고 그 실패가 투자를 받았던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회사랑 같이 투자를 받았는데 돈을 잘안 많이- 돼. 근데 잘 안 된 거구나. 그래서 잘 안 돼서 그래서 왜 안 됐다고 왜 표현을 하지? 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좀 힘을 줬구나. 힘을 어쨌든. 너무 많이 준 거죠. 쓰잘데기 없이 네. 나한테 왜 줘 힘을? 냉정해. 냉정해. 이거 중요해. 아니, 이거. 쓰잘데기 없이 네. 너무 힘을 준 거야. 아니 왜 힘을 준 사람이 있는데 왜 줘? 그런 아니, 거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너무 쓰잘데기 없이 나는 편하게 해도 됐는데 그러니까 제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을 주니까 내 모습이 안 나오고 나도 오히려 연기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내 영상을 내가 못 봐. 보기가 싫어. 그래서 아니 안 봤다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자기가 보면 자기가 더 재밌어야 되거든. 재미가 근데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찍은지 알고 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색하고 이게 뭐 재밌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힘을 주고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많이 배운 거죠. 내 모습 안 나온다. 내가 보기도 싫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거기서 너무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한 저한테 자양분이 될 것 같은. 그 좋은 경험이네요. 어쨌든. 너무 좋은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면 요즘 시청자분들이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막 스튜디오 갖다 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 막 네. 뭐 연예인 불러놓고 네. 뭐 막 게스트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네. 뭐 흐름상.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연예인이나 그런 그분들의 또 니즈가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또 이제 맞아요. 유튜브도 완전 연예인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뭐 하든가 그런 느낌이었기 그래서 때문에 저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컨텐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거를 내가 못 봐. 이거 너무 와닿는다. 진짜. 못 봐. 진짜 지금 거도 못 봐요. 지금 해놓은 것도 못 봐. 너무 꼴배기가 싫어. 너무 처량하고 쟤를 진짜 보기가 싫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또 네.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신세계 선수도 근데 뭐 축구 얘기나 그런 거 할 때도 가끔씩 나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세요. 네. 축구 얘기를 하면 또 전 또 확 빠져들어서 진지하게 해요. 네. 축구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진짜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보다 이전에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물론 난 프로 출신은 아니지만
풀백들 한 4-5명 모아놓고 풀백의 애완 토크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애완 많죠. 골키퍼부터 최전방까지 11명 선수 중에 저는 가장 애완이 많은 포지션이 풀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좀 재밌겠다. 기훈이 형은 모르죠. 네. 위에서 그냥 볼만 받아가지고 그냥 뭐 제끼고 어시스트하고 골 넣고 하니까 몰라. 네.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알아. 항상 빛만 났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는 항상 저기 어두운 데 있고. 그렇죠. 네, 풀백이 애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을 참 때 힘든 포지션이네. 네. 보면은. 신세계 선수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볍게 해봤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네. 자, 오늘 인스타TV 첫 출연했는데 근데 사실 그 염기훈 선수가 코치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분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 얘기를 저도 듣고 싶었어요. 기훈이 형의 시청자 입장으로 너무 듣고 싶은 네. 마음이었고 제가 네. 물어보지도 못했고 음. 그래서 너무 듣고 싶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좀 후련한 느낌이라서 기훈이 형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서 너무 행복하고 네. 저는 뭐 제 분량 안 나와도 네. 기훈이 형 분량 또 혹시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여기 와서 있었나요? 하고 싶었던 얘기요? 네.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그때 슈팅스타 하면서 회식 자리 때 저 초대해 달라고 막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훈 형이랑 같이 초대해 주셔서 더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나. 아 선수 때도 많이 친했어요? 그쵸. 같이 네. 있었어요. 제가 그냥 뭐 짝사랑이었죠. 아 짝사랑. 그냥 나도 좋아했어. 그러니까 맨날 뭐 기훈이 형 짝사랑이야. 하면서 그냥 워낙에 저는 이제 기훈이 형 그때 홍철 선수가 홍철도 있었죠. 네. 다 저희가 다 네. 워낙에 따랐으니까 아 너무 따랐으니까 그래서 근데 기훈이 형을 보면서 굉장히 선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선배는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배우고 주장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시작해서 모든 후배들이 그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 저희는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 예능계 유재석이 있으면 축구계 염기훈이 있다 이 정도. 이제 축구계 유재석. 잘 이렇게 후배들 다독이고.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잖아요. 기억나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너무 좋아했던. 피곤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너무 모범적인 이렇게 선배가 위에 있으면 좀 쉬고 싶고 좀 놀고 싶은데 아우 좀 피곤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느껴요. 조절이 완벽해요. 이 주장으로서의 이제 그런 피곤함을 못 느끼죠 사실. 너무 그냥 후배들이 따르니까 이 팀이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고 네. 서정원 감독님도 계셨고 그래서 네. 그때 그렇습니다.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적도 좋았으니까 지금. 네. 네. 뭐 FA컵도 우승하고 네, 막 네,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시절이 다시 수원 삼성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어쩌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다 이제 풀어냈는데 좀 걱정도 될 것 되죠. 같아요. 예. 솔직한 마음으로 걱정도 돼요. 이게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제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또 이제 듣는 팬분들은 또 좀 거꾸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언젠가는 또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또 이런 얘기가 됐을 때 팬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뭐 수원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가 수원을 좋아했고 했던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팬분들도 조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아까도 매번 얘기하지만 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죠. 또 저랑 오래 보고 싶었는데 저의 선택 때문에 모든 게 다 엇갈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팬분들 제일 죄송스럽고 다음에 꼭 진짜 저는 웃으면서 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런 자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자리를 만들고 싶고 저는 솔직히 좀 지금은 서로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제 팬분들과 진짜 웃으면서 진짜 울면서 진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또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다는 거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꼭 평생 저는 이런 마음을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송한 마음을 팬들과 똑같이 수원이 올해 승격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더 큰 응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선수들도 그렇고 수원 관계자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꼭 올해 승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 웃으면서 빅보드를 갈 수 있었고 그래야 제가 갔을 때 팬분들을 좀 더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저도 응원 많이 할 거고 꼭 승격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뭐
염기훈 그 감독의 이야기 당시에 막 중계도 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보기도 많이 받고. 네. 왜냐면 그뭐 K리그 보는 거야. 뭐 어차피 저희 일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저희 일이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뭐 사실 그 수원이 이제 강등당했다는 사실을 사실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네, 그렇죠. 그 일 자체가 사실 되게 생소하고 낯선 그런 일인데 일단 2부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연승을 하다 갑자기 그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확 바뀐 것도 네. 그렇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감독 염기훈이라는 사람이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성적은 성적이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축구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방송 나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어려운 어렵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그걸 또 냉정하게 그냥 얘기를 해야 해야죠. 되는 건데 형은 또 더더욱 또 냉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아유 네. 뭐 사람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한창 좋을 때 이제 영규는 그때 이제 MBC에서 인터뷰 가서 인터뷰를 했었고 지금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또 들으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네, 드는데 그렇죠. 네. 항상 이런 자리를 했었을 때는 그런 좀 실제로 이 축구를 뛰는 선수들이나 혹은 그 감독한 선수들의 안에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누군가를 이제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때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돈독해지는 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뭐 모른 척 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잘 봉합하면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뭐 우리 직원들 만날 때 아니면 형이나 뭐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그렇거든요. 갈등은 생길 수 있다. 근데 봉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염기훈 감독과 수원 팬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그게 잘 봉합돼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꼭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두 분의 앞으로의 어떤 그 앞날을 지도자로서의 염기훈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신세계 선수를 응원하겠고 또 수원 삼성의 승격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초대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